제가 이렇게 이런 방식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 방수 피스인데, 이게 판넬 자체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판넬 자체에다가 이제 결합을 할 때, 기역자, 니은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하는 구조에 대해서 못한 그렇죠. 이렇게 기역자가 있다 그러면 니은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피스를 여기다 박는다는 거죠. 이렇게 피스를 여기다 박아주면은 물이 일정 기간 이 안에를 침투를 못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고 이쪽에다 박아줘도 되고, 기역 니은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피스를 박아주는 방식으로 해서, 근데 구멍이 뚫려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되면 거기다 피스를 박아주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위 지붕, 그다음 옆에 부분, 그래서 금속 판넬을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시면 재개설이 되겠는데요. 그것도 있고, 방수피스인데, 방수피스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딱 이렇게 이걸 안을 넣어가지고 했다.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잠금 구조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잠금 구조를 만들어서 완전히 얘하고 이렇게 밀착이 돼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는 구조에 대해서, 이런 방수 피스에 대해서 하시면 재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인데요. 이게 지금 하다 보면요, 구멍을 뚫을 때 이게 안 들어가요. 일정 부분이. 왜냐면 일정 부분에 이렇게 안에 들어가다 보면 이게 다 들어가는 것 쉽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지. 그래서 참 힘든데, 이 부분을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을 잘라서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지금 쉬고 안 들어가서 잘라서 넣는데, 그럼 이 구멍 안에 좀 더 이렇게 좁은 부분이 하나가 더, 이 구멍 안에 구멍이 더 하나 있는 거죠. 구멍이 있을 거라 좁게 만들어서, 현재보다 지금 다 똑같은데요, 이쪽 부분이 넓게도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여기 이 부분을 갖다 좁게 만들거나 구멍 하나를 더 좁은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딱 끼도록, 여기서 이 단계에서부터 딱 끼도록 만들어주면 이게 좀 짧게 잘라도 이렇게 들어가서 더 강하게 될 수 있는, 지탱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넓다 보니까 이게 쉽게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좁아져 있는 이것을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이게 아예 처음부터, 이거 어차피 어떻게 이걸로 이렇게 전동으로 돌리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강하게 이것을 뚫고 지나가는, 이게 일단 피스를 박았잖아요. 못으로 이렇게 망치로 박았다 그러면 얘를 갖다 딱 뚫고 들어가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딱 찝히도록 하면 참 좋을 텐데요. 네네네. 구멍 하나에 구멍이 더 있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부터 좀 좁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이건 파고는 드니까 그 안에서부터 강하게 결합이 되는 구조에 대해서 하시면 재개설해야 되겠습니다. 속거보드인데, 속거보드 이게 나사인데, 이거를 회전 구조를 끝에를 촘촘히 주시면 재개설 잘 파고들어요. 이것도 재개설이다. 회전 구조를 넓고 중간 좁고 촘촘인데, 적어도 끝에 부분이라도 촘촘히 준다. 여기도 회전 구조가 다 똑같은데, 회전 간격이 끝에 부분을 촘촘히 주면 넓고 중간 좁고 촘촘, 이게 잘 이렇게 파고드는 부분인데요. 하시면 재개설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도 회전 구조를 끝에를 촘촘히 줘서 잘 파고, 모든 전동 공구나 모든 이 땅 파는데 이런 데는 다 돼. 끝에로 회전수를 좀 많이 준다는, 원래는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그 다음에 이거를 찝잖아요. 여기다가도 회전 구조를 약간 두툼한 부분을 대남 매듭 구조 만들 구조에 넣어주면은 모든 공구에는 다 돼요. 모든 공구에. 그래서 이것이 회전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력이 전달이 잘 되는데, 하시면 재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에이콘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쫙 플라스틱으로 해서 무게가 가볍잖아요. 그러면 그걸 플라스틱 플러스 금속으로 해가지고 무게를 좀 늘려서 잠그면 잘 안 풀러지는데, 현재는 에이콘관이 누수가 많이 나는 부분은 이게 무게가 가벼워요. 물의 압력을 견디기에는 그렇죠. 무게가 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에이콘 플라스틱 관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금속과 결합을 하거나 해서
딱 잠금 장치로 만들어주면 그 무게를 견디기, 물의 압력을 견딜 수가 있는데 세월이다 보면 대량 누수가 나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에다 금속을 아예 결합을 해갖고 무겁게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플라스틱에다가 금속과 돌을 결합하거나 해서 그렇게 가능하다. 합성섬유 나일론 같은 데도 금속을 금속가루를 넣어주거나 돌가루를 넣어주거나 카본 소재에도 카본 소재 탄소섬유에도 금속거나 돌가루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일단 뼈대를 넣어주는 합성섬유 나일론은 다른 걸로 뼈대를 가로 세로다. 뼈대를 정형적이나 비정형에 넣어주고 본말을 넣어주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또는 금속에다가 방열판 같은데 도 가능하고 금속에다가 이런 데게 되겠죠. 이런 데가 되겠죠. 금속에 돌가루를 결합하거나 이걸 해서 열을 축적을 시켜준다는 거죠. 돌가루를 결합하거나 단열재나 단열벽지 같은 데도 가능하고 주방 이렇게 냄비 같은 데 끓일 때 보일러 같은 데 이렇게 판이다 그러면 일단 금속판을 넣어주면 좋은 금속판을 넣어주는 구조에 대해서 스테인리스 판 하면 오랫동안 부식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주전자가 됐든 보일러 통이 됐든 물을 끓이는 곳에 하나 둘셋 금속판을 가로나 세로 이렇게 금속판을 넣어주거나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 있잖아요. 이게 물 히터기 그거를 상중하로 넣어줘요. 여러 개를 하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여러 개로 넣어갖고 물을 끓인다. 하나, 둘, 셋. 금속에 또 홈을 좀 파주면은 열 방사가 잘 된다. 그래서 뭐 크롬선, 열발열선이 크롬선에도 홈을 좀 파주거나 압력밥솥 이렇게 열판 자체에다 홈을 파줘서 오목골처럼 작용하게 한다는 거죠. 필라멘트 백열 포괄물질도 오목건홈을 파줘서 특정 뭐 열은 좀 일어나겠지만 빛이 더 많이 일어나는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해야 되겠다. 용수철 같은 데서도 이렇게 있잖아요. 용수철이나 자동차 연습 홈을 좀 파주면 훨씬 더 충격 방지가 잘 된다. 탄력이 좋아진다. 유리소변 같은 예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약간 대남 미주권 마디 구조를 넣어주고 모든 회전체에게는 다 되는데 그다음에 두툼한 부분을 넣어준다는 거죠. 또는 자동차 같은 데나 뭐 회전체, 비행체, 배, 회전 축에 이런 식으로 스크류 구조를 양쪽으로 넣어줘가지고 어디서도 지장이 없어야 되죠. 비교도 뭐 어떻게 헬리콥터 같은 데도 되고 어디서도 파손이 안 돼야 되겠습니다. 드론 같은 데 프로펠러 돌릴 때 사용합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선풍기 같은 데도 가능하겠죠. 하시면 저기서 되겠다. 모든 회전축에 다 됩니다. 그래서 포신과 총신 부분에도 대남 매듭꽂으면 현재보다 포신의 형태로 변형시켜 촘촘히 이렇게 밴딩식으로 넣어주면 멀리 간다는 거죠. 압력을 잘 견디고 하시면 저기서 멀리 사정거리가 늘어나요. 포신, 총신 둘 다 대남 매듭꽂으면 두툼한 부분을 밴딩식으로 넣어주면 하시면 되겠다. 뭐 이런 드라이버도 이렇게 이런 스크류 구조를 넣어주면 잘 돌아가요. 하시면 저기서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그 뭐죠? 변속기는 두 개잖아요. 축이. 그럼 여기다 밴딩식의 톱니바퀴를 주고 안가바퀴 톱니바퀴 있는 구조를 주면 밑에도 밴딩식의 톱니바퀴야 안에만 톱니바퀴가 있는 원통형 구조. 디자인은 100가지도 넘겠네요. 그걸 넣어주면 회전 능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리콥터도 되고 모든 배 프로펠러 막 비행체 이런 데도 돌릴 때도 세집니다. 이걸 보시면 현재 이걸 선풍기 이렇게 결합해서 하나가 들어가는데 하나가 아니라 이게 중간에 끼는 놈은 하나고 양옆에 이거를 같이 끼는 것이 한 개나 두 개가 더 추가되면 회전 능력이 엄청 좋아지는데요. 한 개만 들어가잖아요. 두 개, 세 개로 들어가거나 좀 더 여러 개로 들어가서 회전 능력을 높여주는 기술인데 배도 되고 비행체도 되고 다 됩니다. 배들에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모든 프로펠러에 이것이 돌아간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것을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 자리에 여기다가 약간 두툼한 부분을 넣어주거나 이렇게 스크류 구조를 넣어주면 회전 능력이 전달이 잘 되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약간 두툼한 대남 매듭 구조 마대 구조를 좀 넣어주거나 해도 회전 능력이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펠러 회전 쪽에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좀 더 추진력이 좋아져. 비행체 배 이런 데서도 되고 양시장 같은데 금속으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목건을 파서 여러 개를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에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선풍기, 비행체 배 모든 프로펠러 돌릴 때 돌릴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상관없죠. 오토바이 인진으로 제가 드론 만들자 그랬죠. 개조를 해서 만드시면 또쭉 그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값은 몇십만 원 되겠습니다. 여러 개 달아놓는 구조. 그래서 연료통을 세 개를 달았다. 그러면 고조 이렇게 오토바이 엔진 두 개, 세 개를 달으면 하나 연료통 떨어뜨리고 두 개 연료통 떨어뜨리고 이렇게 무게를 가볍게 상속거리를 늘리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일단 풍력 발전을 통해서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서 가는 이런 드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봐준다. 이 선풍기 같은 여기다 금속 가루를 넣어주거나 해서 시원해져. 금속 선을 넣어서 시원하는 거죠. 넘어가는 물 봐준다. 이런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 같은데 뭐 이렇게 드론에도 되고 일반 비행체도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모터 방식이든 뭐든 뒤로 자연 기류 방식, 뒤로 내뿜는 구조를 자연 기류 방식, 동력을 들이지 않고 그래서 하는 방식이 있고 모터 방식이 있어서 뒤로 내뿜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프로펠러 팬이 돌아갔을 때 프로펠러 팬이 돌아가면 전기 좀 연기하는 게 좀 적게 들죠. 그래서 한번 뭐 자폭 드럼 같은데 한번 쓰고 버릴 거니 상관없는 부분 앞이나 뒤에 둘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공기로 추진하는 구조를 자연교류 방식, 모터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게 여러 개를 달아놓으면 되죠. 네, 하시면 되게 소리 됩니다. 그리고 비행체다 그러면 이제 윙 같은데 이런 바람을 빨아들이면 이렇게 내뿜는 구조를 그렇게 옆에 촘촘히 넣어주는 것이 바람 양력을 만들어주면서 뒤로 내뿜는 구조를 미끄럽게 만드셔야죠. 그래서 공기로 앞으로 나갈 때 뒤로 추진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데 동체에도 이런 것을 넣을 수 있어요. 하시면 되겠어요. 또는 오목헌음을 동체에 파줘가지고 오랫동안 써도 내구성에서 동체나 이런 파줘가지고 바람이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윙에도 할 수 있어요. 윙에도 오목헌 파서 그렇게 딱 이렇게 양력을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내뿜을 수 있다. 총탄에도 내가 이게 있었는데 총알 같은데, 포탄 같은데, 미사일 같은데 오목헌음을 파줘가지고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들어내거나 볼록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텅스텐 분말을 가격배를 맞춰가지고 탄두에다 넣어도 되고 뒷부분에다 조금 넣어준다. 이런 기술을 포싱 충신에도 그래서 모든 탄알이나 그래서 이렇게 포탄에도 가능하다. 미사일 같은 데도 가능.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추진한 구조를 만들 때 이렇게 자연교류 방식, 모터 방식인데 그걸로 패러글라이딩과 뭐 어떤 낙하산에 항속거리를 늘리는 기술에 대해서 말해서 공기주머니를 달아놓거나 공기주머니를 달아놓으면 드론에도 가능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비행체 그 연소 기간이 이렇게 6개다 그러면 각각 터빈 블레이드를 이렇게 달아놓거나 뭐 3개는 큰 터빈 블레이드, 나머지는 작은 터빈 블레이드 여러 개로 달아놓는 터빈 블레이드 기술을 하나 고정놔도 다른 게 움직일 수 생존에 도움이 되거나 추력이 좋아지는데 큰 터빈 블레이드와 작은 터빈을 해서 사실상 이게 강하게 합쳐지는 추력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니면 뭐 터빈 블레이드 없는 방식도 있으니까 램제트 이렇게 미사일은 없죠. 그래서 큰 연소 기간, 이렇게 작은 연소 기간 이렇게 연소 기간의 차이를 둬서 이렇게 하면 강한 파워가 나온다. 연소 기간을 사이즈를 틀리게 들어가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 이런 데도 가능하다. 오토바이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토바이도 가능하죠. 그래서 주된 추력은 거기서 나오고 보조를 연결로 연결해서 언어풀을 할 수 있고요. 6개다 그러면 이쪽은 적게 주고 연료를 오른쪽은 많이 줘서 자세를 제어하거나 할 수 있다. 고체 연료 모듈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고체 연료 모듈을 큰 거 하나 들어갈 바에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들어가서 언어풀을 할 수 있고 이쪽은 안 켜고 오른쪽을 줘가지고 급하게 사내는데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자세 제어형 고체 연료 모듈이 따로 있어서 배기관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세 제형으로 할 때는 조그만 놈들을 자세를 제어한다는 거죠. 고체 연료 모듈을 뭐 이렇게 큰 거 하고 작은 거 섞어서 하시거나
적어도 대중소 2사이즈 이상 하시면 되겠습니다. 액체 연료도 같이 섞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언오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20개짜리가 있을 수 있다, 10개짜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체에다가도 할 수 있고 로켓, 그다음에 미사일에다가도 외부 장착용으로 로켓 어떤 고체 연료 모듈, 액체 연료 모듈을 외부 장착용으로 미사일 같은 데 놔서 하거나 드론에다가 추력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장착용으로 이런 고체 연료 모듈, 액체 연료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비행체를 버리지 않고 거기다가도 이렇게 수직 이착륙에 사용하거나 자세를 앞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만들어주거나 사선으로 내고 비행체의 무게를 들어올려주는, 그래서 무게를 들어 추진력과 양력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쓴다. 가변화할 수도 있다. 또는 앞에서 이렇게 비행체를 만들어주거나 앞에서 싸워서 추진력을 좀 나가가지고 일종의 공기막을 형성해서 그래서 거기 앞에 이제 공기를 갖다 갈라주는 거죠. 압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서 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안을 이렇게 공기막처럼 만들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 압축 공기를 이렇게 회전 방식으로 내뿜어서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물 속에서 이게 추진 구조로 만들어 줄 때 물 속에서도 이 부분을 할 수 있는데 물 속에서 강하게 뭐 어떤 방식으로든 물을 갖다가 먼저 외부에서 뭐 이런 방식이든 아니 가스 기포를 초공동원처럼 만드는 방식의 뒷부분에 달아놔 가지고 강하게 기포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것을 여기 연소실 안에 물이 못 들어오게 하고 언오프를 할 수 있고요. 물을 갖다 자세하게 딱 개방을 해가지고 딱 쏜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닫고 가스 기포를 발생을 시켜주고 초공동원처럼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물속에서도 이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 원래는 이제 앞에다가 가스 기포기를 달아라고 막을 형성해서 움직이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놓으면 고체 연료 모듈을 그것도 미사일 그래서 이렇게 어뢰 같은 고체 연료 모듈, 액체 연료들 모듈 방식으로 하시면 큰 놈, 중간 놈, 작은 놈 2사이즈 이상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오프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속도도 항속거리를 늘리면서도 그 앞에 갔을 때는 속도를 총 가동을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비행체, 미사일 다 가능하다. 어뢰. 그다음에 이렇게 수직 이착륙에 이렇게 사선으로 내뿜고 가운데 소형 연소실을 둬가지고 이것을 가운데로 양력이 모이게 해서 위로 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큰 비행체도 가능하다. 이 사선으로 이렇게 수직 이착륙 가변할 수도 있다.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